아버님, 부디 저희 복수를 용서하옵소서.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커먼 그 흐름을 뒤집었었던 부엌대기 갓난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야기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인연을 이어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바리공주의 축원이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고요히 전해지기를 바라며 지금 머무는 자리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하늘은 잉크를 풀어놓은 듯 짙은 감청색으로 가라앉아 있고 그 한복 가운데 걸린 보름달은 잔인할 만큼 눈부신 은빛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달빛이 닿는 곳마다 서리가 맺히고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겨누는 은장도처럼 날카롭게 번뜩입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흰 눈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으며 그 차가운 설원 위에 한 여인이 석상처럼 굳건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설아입니다. 그녀가 입은 낡은 무명 치마 저고리는 이미 매서운 칼바람에 젖고 얼어붙고 움직일 때마다 서걱거리는 기괴한 소리를 냅니다. 그녀의 앞에는 노쇠 촛대 2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붉은 초는 눈바람에 몸을 뒤틀며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으며 녹아내린 촛농은 마치 여인이 흘리지 못한 핏물처럼 바닥을 적시고 있습니다. 정적마저 얼어붙은 이 밤, 세상은 백색의 수의를 입은 듯 고요합니다. 하나 그 고요를 찢고 타오르는 것은 10년을 사겨온 어느 여인의 해묵은 원함뿐입니다. 설아의 손은 이미 추위에 굽어터져 마디마디가 붉게 상기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감각이 사라진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비비기 시작합니다. 손바닥이 맞닿을 때마다 얼어붙은 살같이 쓸리는 고통이 전해지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습니다. 하늘에 뜬 달을 응시하며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시던 날도 이리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하면 아버님의 억울함도 덮일 줄 알았으나 눈이 쌓일수록 소첩의 가슴 속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만이 겹겹이 쌓여갔나이다. 설아가 고개를 숙여 바닥에 이마를 댑니다. 차가운 눈이 이마의 열기를 앗아가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즐기듯 더욱 깊게 머리를 조아립니다. 살을 애던 바람보다 무거웠던 것은 아버님의 성함 위에 더 칠해진 억울한 대역죄의 굴레였습니다. 가문이 도륙당하고 만인이 아버님을 침뱉을 때 소녀는 비겁하게 숨을 쉬며 오늘만을 기다려왔나이다. 그녀가 다시 몸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녀의 눈동자에는 눈물이 아니라 달빛을 머금은 서슬퍼런 안광이 서려 있습니다. 그녀는 촛불 너머 허공을 향해 마치 그곳에 가해자들이 서 있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아버님, 부디 이 못난 소녀의 복수를 나무라지 마옵소서. 저들의 목에서 흘러나온 피가 이 흰 눈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날, 그때 비로소 소녀도 아버님의 곁에서 편히 눈을 감겠나이다. 바람이 한 차례 거세게 몰아치며 촛불 하나를 꺼트립니다. 어둠이 그녀의 얼굴 절반을 집어삼키지만 남은 불꽃 하나가 그녀의 눈 속에 맺힌 복수의 불씨를 더욱 선명하게 비춥니다. 설아는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립니다. 발언은 끝났고 이제 칼날을 휘두를 시간입니다. 달빛조차 숨을 죽인 이 밤, 조선을 뒤흔들 핏빛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설아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가 딛고 일어선 눈바닥 위에는 그녀의 무릎과 이마가 닿았던 자리에 선명한 핏자국이 꽃처럼 피어 있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깁니다. 이 가문의 몰락과 처절한 침묵, 평온하던 사가의 정적을 깨고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와 금부도사들의 거친 함성이 담장을 넘어 들이닥칩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정원을 유린하며 붉은 불길을 내뿜고 그 서슬퍼런 불빛 자래 가문의 수장인 이연보가 오랏줄에 묶여 끌려 나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며 아비규환의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마당에는 정적들이 조작한 가짜 서첩들이 불길에 그을려 빠만 나비처럼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무너진 흙담 아래 한 뼘도 되지 않는 좁고 어두운 틈새에 어린 설아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머리 위로는 집안을 집어삼키는 불길이 혀를 내밀며 밤하늘을 붉은 아가리로 삼키고 있습니다. 화마가 뿜어내는 열기는 대기를 뜨겁게 달구고 있지만 설아가 등을 맞대고 있는 돌벽은 죽음의 온기조차 없는 듯 차갑기만 합니다. 설아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작은 손등을 피가 배어 나오도록 깨물고 있습니다. 이빨이 살점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가슴을 찢어밟기는 아비의 신음소리가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핏물이 고여 넘치지만 그녀는 그것을 삼키며 자신의 존재를 어둠 속으로 강제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낼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타오르는 석가래가 무너져 내리는 굉음뿐이어야 합니다. 아버지를 실은 함차의 바퀴가 거친 돌바닥을 굴러가며 내는 기괴한 소음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읽어주던 천자문 소리가 울려 퍼지던 그 마당에는 이제 조작된 거짓의 파편들만이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설하는 담벼락 틈새로 그 타버린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믿어왔던 정의와 세상이 저 종이처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그녀의 뺨 위로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불길이 내뿜는 매연에 섞인 검은 재와 땀방울입니다. 울음조차 사치인 이 지옥도 속에서 설화의 눈동자는 서서히 생기를 잃어갑니다. 대신 그 자리에 들어차는 것은 타오르는 화염의 빛깔을 닮은 붉은 증오입니다. 아버지를 부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그녀는 그것을 억지로 눌러내리며 차가운 흙바닥에 손톱을 깊게 박아 넣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과 피가 뒤섞여 들어가지만 그 육체적인 통증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해주는 유일한 감각입니다. 아버지를 압송하는 무리의 횃불이 대문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자 설화의 세계는 비로소 완벽한 어둠에 잠깁니다. 불길은 여전히 거세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소녀의 영혼은 이미 그 불꽃 속에 던져져 타버렸습니다. 이제 좁은 담벼락 밑에 남은 것은 대제하게 금지옥 옆 설화가 아니라 가문을 멸한 자들의 목을 베기 위해 태어난 고독한 칼날뿐입니다. 그녀는 담벽의 거친 질감을 손바닥으로 느끼며 조용히 다짐합니다. 이 차가운 돌벽이 전해주는 고립감을 잊지 않겠노라고, 자신의 살점을 뜯으며 삼켰던 피의 맛을 평생 기억하겠노라고 말입니다. 불길에 무너지는 집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꽃 위에 새겨넣는 서늘한 집념만이 일렁이고 있을 뿐입니다. 눈물 없는 탈출과 영혼의 단절, 화마가 집어삼킨 대제학의 사가는 이제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여명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담벼락 틈새에 웅크린 어린 설화의 눈동자는 눈앞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집요한 도끼를 품은 채 이글거립니다. 공포는 이미 타버렸고 그 자리에 살아남아 저 불길의 주인이 되겠다는 서늘한 사리사이가 들어찬 순간입니다. 그때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나 그녀의 작은 몸뚱이를 거칠게 낚아챕니다. 살아남은 충직한 노비 하나가 그 으름과 피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급히 달려든 것입니다. 하지만 설하는 반항도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복수를 다짐하던 그 굳은 표정 그대로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뻣뻣하게 그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노비는 설화를 쌀자루처럼 둘러엎고 불타는 집의 반대편, 아직 불길이 닿지 않은 뒷담장을 향해 미친 듯이 내달립니다. 열기에 녹아내리는 눈밭 위로 두 사람의 거칠고 불규칙한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힙니다. 이윽고 높다란 뒷담장에 다다르자 노비는 신음을 토해내며 설화를 먼저 담장 너머로 밀어 올립니다. 거친 돌담에 긁힌 설화의 비단 신발 한 짝이 벗겨져 눈구덩이 속에 처박히지만 누구도 그것을 주울 여유는 없습니다. 노비가 힘겹게 담을 넘어 설화를 다시 엎고 어둠 속으로 내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안채의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가시덤불이 우거진 어두운 숲길로 접어들어서야 노비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 엎인 설화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바라볼 뿐 미동조차 없습니다. 시뻘건 불티가 밤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참혹한 광경을 목도하면서도 기이하게도 그녀의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가 어린아이의 눈물샘마저 말려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건조하고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세상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해 사라지는 마지막 순간을 뇌리에 각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날 새벽 소녀가 흘리지 못한 눈물은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 단단하고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던 설화가 눈을 뜬 곳은 화려한 기방, 월영각의 가장 깊고 은밀한 뒷골목, 쓰레기장 옆 허름한 행랑채입니다. 향긋한 난초향 대신 코를 찌르는 음식물 썩는 내와 독한 술 냄새가 비단 금침 대신 그녀를 맞이합니다. 그녀를 주워온 것은 월영각의 표독스러운 행수기생이었습니다. 눈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계집아이의 반반한 얼굴을 보고
장차 쓸모 있는 상품이 되겠다 여겨 거둔 것입니다. 그날부로 대제학 되게 귀한 아기씨였던 설아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부엌대기 갓난이로 불립니다. 매일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차가운 뒷마당으로 끌려나와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시커먼 무쇠솥을 닦아야 합니다. 고운 붓과 비단 책만 만지던 설아의 작고 수세미와 독한 잿물에 살같이 터지고 갈라져 피고름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검은 그으름이 잔뜩 묻은 무쇠솥을 박박 문지를 때마다 손등의 상처가 터져 붉은 선혈이 시커먼 솥바닥 위로 번져나갑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뒷마당, 행수기생의 서늘한 목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설아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그 반반한 얼굴로 요사를 떠는 게야. 내 눈은 못 속인다. 내년 속에 품은 그 불순한 눈빛을. 잘못했습니다, 마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안전이라고 말대꾸를 하는 게야. 내년이 멍석마리를 해야 정신이 들 것이야. 여봐라, 저년을 당장 광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그거라. 마님의 명령에 건장한 하인들이 설아를 거칠게 붙잡아 일으킵니다. 설아는 발버둥치며 저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멸시와 매질뿐입니다. 배고픔은 일상이 되었고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웃음을 파는 기생들의 조롱은 채찍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자존심을 난도질합니다. 하지만 설아는 울지 않습니다. 매를 맞아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으로 넘어올 때마다 그녀는 눈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던 아비와 노비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뭅니다. 지금 그녀가 겪는 이 짐승만도 못한 삶은 훗날 그녀가 세상에 되돌려줄 거대한 복수를 위한 땔감일 뿐입니다. 기방의 가장 낮고 어두운 바닥, 악취 나는 부엌 구석에서 어린 복수기는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을 숨긴 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숨죽여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커먼 그으름을 뒤집었었던 부엌대기 갓난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월영각의 밤을 지배하는 가장 아름답고 치명적인 꽃, 설아입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앉은 설아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의 얼굴을 응시합니다. 손등의 흉터는 화려한 장신구와 가락지로 교묘히 감췄지만 가슴 속에 박힌 복수의 칼날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순간도 무뎌진 적이 없습니다. 붉은 연지를 입술에 바르는 설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공포가 아니라 드디어 찾아온 기회에 대한 전율입니다. 오늘인가 내 아버님과 가문을 짓밟았던 그 자들이 이곳에 발을 들이는 날이. 설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춤사위를 연습합니다.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움직이는 그녀의 소매 끝에는 서늘한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10년을 기다렸다. 너희들의 웃음소리가 곡소리로 변할 그 순간을. 화려한 가야금 소리가 월영각을 가득 채우고 설아는 드디어 원수들이 기다리는 대연회장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지만 설아의 눈은 오직 한 곳, 상석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는 원수의 목을 향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만의 핏빛 축제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황금빛 등불이 파도처럼 일렁이는 월영각의 대연회장은 탐욕스러운 웃음소리와 술 냄새로 가득합니다. 그 중심에서 설아는 겹겹이 쌓인 붉은 비단 치마를 꽃잎처럼 펼쳐내며 서슬퍼런 춤사위를 선보입니다. 가야금의 현이 날카롭게 퉁겨질 때마다 설아의 버선코는 허공을 예리하게 가르고 그녀의 서늘한 눈동자는 술기운에 취해 기녀들의 품을 파고드는 김판사의 목줄기를 집요하게 쫓습니다. 연회장 구석, 어둠이 짙게 드리운 상좌에는 만악의 근원 윤성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춤판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곁에 선수와의 귓가에 차가운 밀담을 쏟아냅니다. 주안상 위에 촛불이 바람도 없이 일렁이는 것은 그들의 대화에 서린 도끼 때문입니다. 설아는 빠른 회전 속에서도 윤성로의 매서운 얼굴을 가슴 깊이 새기며 손가락 끝에 감춰둔 복수의 칼날을 다듬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김 판사가 기녀들의 부축을 받으며 월영각을 나서자 설아의 입가에 머물던 가식적인 미소는 순식간에 차가운 서리로 변합니다. 그녀는 화려한 장신구와 비단옷을 허물처럼 벗어 던지고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검은 야행복으로 몸을 감쌉니다. 복면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은 이제 조선 최고의 얘기가 아닌 가문의 원한을 집행할 냉혹한 자객의 눈빛입니다. 정막이 내려앉은 김 판사의 저택, 담장을 넘는 설아의 발소리는 떨어지는 밤이슬보다 가볍습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복도를 지나 김 판사의 침소 앞에 당도합니다.
문창살 사이로 스며든 창백한 달빛이 술에 취해 잠든 김판사의 얼굴을 조롱하듯 비춥니다. 설아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가 그의 머리맡에 우뚝 섭니다. 설아의 손에서 뽑혀 나온 칼날이 보름달 빛을 머금고 푸르스름한 안광을 내뿜습니다. 10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주마등처럼 설아의 눈앞을 스칩니다. 떨리는 숨을 몰아쉬던 설아가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나직이 읊조립니다. 아버님 보십시오. 가문의 원수 중 하나가 오늘 제 손에 그 죗값을 치릅니다. 설아의 말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검은 유성처럼 낙하한 칼날이 김판사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습니다. 단 한 번의 비명조차 허락하지 않은 처절하고도 완벽한 단죄입니다. 침상 위로 번져나가는 붉은 선혈이 설아의 하얀 뺨에 튀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차갑게 식어가는 원수를 내려다봅니다. 저택의 소란이 시작되기도 전 설아는 가볍게 몸을 날려 기와 지붕 위로 솟구쳐 오릅니다. 추격자들의 함성이 멀어지는 도성의 지붕 위 설아는 멈춰 서서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밤하늘에는 10년 전 아버지를 잃고 홀로 울며 복수를 맹세하던 그 밤의 보름달이 변함없이 휘영청 떠 있습니다. 설아는 피 묻은 검을 들어 달빛에 비추어 봅니다. 검날에 맺힌 핏방울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다가 기와 위로 툭 떨어집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며 기도를 올리던 어린 소녀는 이제 사라지고 오직 피의 길을 걷기로 한 복수기만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놈일 뿐입니다. 윤성로, 내 놈의 목을 치는 그날까지 이 달은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도성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 웅장하고도 처절합니다. 그녀는 다시 복면을 고쳐 쓰고 거대한 달을 등진 채 어둠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검푸른 밤하늘 아래 설아가 우러러보던 그 보름달이 이번에는 차디찬 우물물 속에 잠겨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그 우물가에 홀로 선 산에 이어는 자신의 얼굴이 비친 물결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푸른 관복의 소매 끝에 묻은 누군가의 피를 차마 닦아내지도 못한 채 그는 죽은 듯 정지해 있습니다. 설아에게 그 달이 승전보를 알리는 등불이었다면 이연에게 그 달은 10년 전 영혼을 팔았던 그날의 치욕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고요를 깨고 윤성로의 칼칼한 목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산산조각 냅니다. 김판사의 피살 소식을 접한 윤성로가 사지를 떨며 대청마루로 달려 나옵니다. 이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차가운 바닥 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이 비참한 운명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의 기억은 순식간에 10년 전 비린내 나는 피비린내와 빗줄기가 뒤섞였던 처형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이연의 고개는 차가운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문을 도륙하고 부친의 목을 친 원수 윤성로의 비단 장화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대감의 개가 되어 평생을 살겠노라고. 그러니 제발 정혼자인 설아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윤성로는 가소롭다는 듯 터어롭게 웃으며 어린 이연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이연은 자신의 고결했던 성씨와 이름을 버리고 윤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슴에 박았습니다. 오직 설아가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염원이 그를 이 지옥 같은 삶 속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윤성로는 이연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광기 어린 포효를 내지릅니다. 내 오른팔이 잘려나갔으니 당장 그 자객을 잡아와 내 앞에 무릎 꿇리라 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이연은 입가에 고인 핏물을 무심하게 닦아내며 다시 한번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소자, 대감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 대답은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지며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잠시 후 핏자국이 낭자한 김판사의 침소에 홀로 선 이연은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잔혹한 암살의 흔적일 뿐이나 이연의 눈에는 시신의 목등덜미에 남은 가느다란 검은이 소름 끼치도록 나직게 다가옵니다. 찌르기 직전 칼날을 미세하게 비틀어 숨통을 완벽히 끊어놓는 그 궤적은 10년 전 자신이 설아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던 이씨 가문의 비기였습니다. 이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리며 억눌렀던 숨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바닥을 짚으며 가슴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부러진 옷가락지를 움켜잡습니다. 설아, 너였느냐? 정녕 내가 이 모진 풍파를 견디고 돌아온 것이냐? 이연은 정인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어
체포해야만 하는 잔혹한 사냥꾼의 길을 나서며 다시금 칼자루를 꽉 움켜잡습니다. 검푸른 밤하늘 아래 설화가 우러러보던 그 보름달이 이번에는 차디찬 우물물 속에 잠겨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그 우물가에 홀로 선 산에 이어는 자신의 얼굴이 비친 물결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푸른 관복의 소매 끝에 묻은 누군가의 피를 차마 닦아내지도 못한 채 그는 죽은 듯 정지해 있습니다. 설화에게 그 달이 승전보를 알리는 등불이었다면 이연에게 그 달은 10년 전 영혼을 팔았던 그날의 치욕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고요를 깨고 윤성로의 칼칼한 목소리가 저택의 정적을 산산조각 냅니다. 김 판사의 피살 소식을 접한 윤성로가 사지를 떨며 대청마루로 달려 나옵니다. 이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차가운 바닥 위에 무릎을 꿇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원수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하는 이 비참한 운명은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연의 기억은 순식간에 10년 전 비린내 나는 피비린내와 빗줄기가 뒤섞였던 처형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린 이연의 고개는 차가운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가문을 도륙하고 부친의 목을 친 원수 윤성로의 비단 장화를 두 손으로 붙잡으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대감의 개가 되어 평생을 살겠노라고. 그러니 제발 정혼자인 설화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윤성로는 가소롭다는 듯 터어롭게 웃으며 어린 이연의 턱을 거칠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날 이연은 자신의 고결했던 성씨와 이름을 버리고 윤현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슴에 박았습니다. 오직 설화가 어딘가에 살아있기를 바라는 단 하나의 염원이 그를 이 지옥 같은 삶 속에 붙들어 매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윤성로는 이연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며 광기 어린 포효를 내지릅니다. 내 오른팔이 잘려나갔으니 당장 그 자객을 잡아와 내 앞에 무릎 꿇리라 명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이연은 입가에 고인 핏물을 무심하게 닦아내며 다시 한번 고개를 깊숙이 숙입니다. 소자, 대감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 대답은 메마른 낙엽처럼 바스라지며 밤 공기 속으로 흩어집니다. 잠시 후 핏자국이 낭자한 김판사의 침소에 홀로 선 이연은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저 잔혹한 암살의 흔적일 뿐이나 이연의 눈에는 시신의 목등덜미에 남은 가느다란 검은이 소름 끼치도록 나직게 다가옵니다. 찌르기 직전 칼날을 미세하게 비틀어 숨통을 완벽히 끊어놓는 그 궤적은 10년 전 자신이 설화에게 직접 가르쳐 주었던 이씨 가문의 비기였습니다. 이연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떨리며 억눌렀던 숨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피 묻은 바닥을 짚으며 가슴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부러진 옷가락질을 움켜잡습니다. 설화, 너였느냐? 정녕 내가 이 모진 풍파를 견디고 돌아온 것이냐? 이연은 정인을 살리기 위해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찾아내어 체포해야만 하는 잔혹한 사냥꾼의 길을 나서며 다시금 칼자루를 꽉 움켜잡습니다. 새벽의 한기가 서린 월영각의 복도는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군사들의 거친 수색 소리가 멀어지는 가운데 이연의 발걸음이 복도 끝 가장 깊숙한 방 앞에서 멈춰섭니다. 낡은 나뭇바닥이 비명을 지르듯 나직하게 삐걱거리고 그 작은 소리는 고요를 깨며 문 너머로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푸른 관복을 입은 이연의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로 길게 드리워지자 방 안은 거대한 어둠 속에 잠긴 듯 숨소리조차 지워집니다. 이연은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떨리는 눈빛으로 문에 비친 자신의 검은 그림자를 내려다봅니다. 방 안,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설화는 피 묻은 검자루를 부서질 듯 움켜쥐고 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발소리, 그리고 이내 멈춰버린 인기척에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칩니다. 창호지를 투과해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그녀의 복면 위로 서늘하게 내려앉습니다. 설화는 10년 전 정인의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밖에 저 사내가 누구인지 본능이 먼저 외치고 있지만 그녀는 억지로 그 기대를 짓누르며 칼날을 바로 세웁니다. 만약 저 문이 열린다면 그녀는 가문의 복수를 위해 가장 먼저 그의 심장을 찔러야만 합니다. 이연은 차가운 노쇠 문고리에 가만히 손을 가져다 댑니다.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문 너머의 미세한 온기,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낯익은 난초 향기가 그의 이성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만 자신의 뒤에 선 군사들과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윤성로의 눈길을 떠올립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는 정인을 제 손으로 짓밟아야 하는 냉혹한 토포사가 되어야 합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간은 영혼처럼 멈춘 듯 흘러갑니다. 이연의 손이 문고리를 비틀려는 찰나 서로의 검긋한 문줄기를 향해 굳게 뻗어나갑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신하면서도 결코 만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이 창호지 한 장의 두께 위에서 팽팽하게 맞붙습니다. 새벽바람이 복도를 훑고 지나가며 등불을 일렁이게 하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흔들리는 불빛 속에 뒤섞여 애처롭게 일렁입니다. 손바닥에 닿는 문고리의 냉기가 심장까지 전해지는 순간 이연은 터져나오려는 신음을 삼키며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에 힘을 줍니다. 문고리를 움켜쥔 이연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납니다. 창호지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전해지는 그 익숙한 난초, 향기와 서늘한 살기는 이연의 심장을 사정없이 난도질합니다. 그는 지금 이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것을, 열어서는 안 될 지옥의 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뒤에서 칼날을 세우고 있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이연은 일생일대의 선택을 내립니다. 이연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빼고 문틈에 입술을 바짝 가져다 댑니다. 그의 호흡이 창호지를 적시고 안쪽의 설화에게 닿을 만큼 가깝습니다. 그는 차마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아주 나직하고도 떨리는 음성을 문틈 사이로 밀어넣습니다. 도망가. 제발 멀리 도망가거라. 그것은 명령이 아닌 간절한 애원이었으며 정인에게 바치는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이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관복의 귀 뒤로 떨어집니다. 가면 속에 감추어둔 사내의 진심이 피냄새 진동하는 새벽 공기 속에 짧게 흩어집니다.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설아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10년 전 가문이 불타던 날 자신을 뒤로 한 채 군사들 앞을 막아서던 정인의 목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그녀는 검을 쥔 손을 바르르 떨며 차마 열지 못하는 문 너머의 실루엣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원수가 된 사내의 입에서 나온 구원의 말은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설아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로 박힙니다. 이연은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급히 몸을 돌립니다. 그는 자신의 뒤로 다가오는 군관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이며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목소리로 호령합니다. 이 방은 이미 내가 확인했다. 쥐새끼는 서쪽 담장을 넘은 모양이니 당장 그쪽을 샅샅이 뒤져라. 이연의 단호한 명령에 군사들이 우르르 발길을 돌리고 복도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이연은 멀어지는 군사들의 등 뒤로 차마 돌아보지 못한 채 텅 빈 복도를 홀로 걸어 나갑니다. 10년의 시차를 두고 다시 떠오른 보름달 아래 멈춰버렸던 사내의 시간과 피비린내. 나는 복수의 칼날 위에서 다시 흐르기 시작한 여인의 시간이 비극적으로 교차했습니다. 잔혹한 운명은 기어코 두 사람을 서로를 겨누는 칼끝과 칼자루로 만들어 마주 세워버렸죠. 이연이 열어준 희미한 생명의 길을 따라 어둠 속을 내달리던 설아의 앞을 시뻘건 횃불의 바다가 가로막았습니다. 윤성로의 치밀한 함정이었던 겁니다. 수십 명의 사병들이 내뿜는 살기 앞에서 그녀의 저항은 거대한 파도 앞에 조각배처럼 처절하고도 무력했는데요. 거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설아의 눈동자는 원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푸른 관복의 사내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가면 아래 이연의 심장은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공에서 얽힌 두 시선이 비극의 불꽃을 튀기는 순간이었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감옥 바닥에 만신창이가 되어 쓰러진 설아 앞에 푸른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철창 너머의 이연을 올려다보는 설아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 사나웠는데요. 이연은 그 살기를 차갑게 받아내며 감정을 철저히 거세한 목소리로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겨우 이거였나. 10년을 별러온 복수가 고작 저 늙은이의 손바닥 안에서 끝나는 것이었어? 분노로 쇠창살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설아를 향해 이연이 철창 틈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주위를 살피는 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죠. 이내 설아의 귓가에 나직하고 위험한 속삭임이 파고들었습니다. 내일 정오, 처형장에서 살아남으라는 것.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는 서늘한 경고이자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정오의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처형장. 망나니의 서슬 퍼런 칼날이 설아의 목덜미에 닿는 절체절명의 순간 집행관석의 고요가 깨졌습니다. 멈추어라! 포효와 동시에 이연의 검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망나니가 쓰러지고
처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앞을 막아서는 호위무사들을 베어 넘기며 단숨에 설아에게 다가간 이연이 포승줄을 단칼에 끊어냈습니다. 그의 눈이 설아의 혼란스러운 눈동자를 직시하며 외쳤습니다. 일어서라. 가자, 우리의 지옥으로. 멍하니 그를 바라보던 설아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검을 주워들고 이연과 등을 맞대고 섰죠. 10년 만에 재회는 뜨거운 포옹 대신 서로의 등을 지키는 처절한 혈투로 시작된 것입니다. 추격대를 따돌리고 숨어든 깊은 산 속의 동굴. 거친 숨소리만이 맴도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설아의 피 묻은 검끝이 이연의 목을 겨눴습니다. 원수의 개가 왜 자신을 구했는지 묻는 그녀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연은 대답 대신 자신의 관복을 찢어 상처를 동여매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개가 된 덕분에 주인의 숨통을 끊을 급소를 알게 되었으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했노라고 그의 침묵이 말하고 있었죠. 이연이 고개를 들어 설아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사랑 고백보다 더 무겁고 치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너의 그 무모한 불꽃과 나의 이 차가운 칼날이 합쳐져야만 윤석로를 잡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랑 노름이 아니다. 놈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래다. 설아의 눈빛이 복잡하게 일렁이다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검을 거두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것은 사랑의 맹세가 아닌 피로 맺은 복수의 결이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 들판,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두 필의 말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이제 세상의 적으로 규정된 두 남녀의 뒷모습 위로 비장한 각오가 서렸죠. 그들은 사랑을 위해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크고 잔혹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잠시 몸을 숨긴 것뿐. 기다려라, 윤석로. 우리가 준비한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니까요. 동이 터오는 새벽 들판,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해 이제 세상의 적으로 규정된 두 남녀가 탄 말. 두 필이 미친 듯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정인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원수의 개가 되었던 사내 이연. 그리고 가문의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와 그 사내에게 칼을 겨눴던 여인 설아. 잔혹한 운명은 기어코 이들을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그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의 등을 지키는 공범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연은 말했죠. 이것은 사랑 노름이 아니라 더 크고 잔혹한 복수를 위한 거래일 뿐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차가운 이성의 가면을 쓴 사내와 뜨거운 복수의 불꽃을 품은 여인. 이 위태로운 동맹은 과연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향하는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윤석로를 향한 통쾌한 복수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파멸로 몰고 갈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일까요? 그들이 준비한 진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처절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나요? 당신이 바라는 그들의 결말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를 함께 건너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으로 이 길을 함께 밝혀주셔도 괜찮겠습니다.